사막을 달리는 한국의 K2 전차. 이 모습을 본 중동의 고위 관료는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놀라운 기동력과 파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감을 느끼자 한국에게 서둘러 K2 전차 구매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러시아 매치도 유럽이 수입할 한국 전차의 위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할 정도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K2 전차. 그 놀라운 성능과 인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망원경을 한 손에 쥔 중동인의 입가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행력은 물론이고 파괴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모습. 게다가 수중과 사막에서도 아무런 지장 없이 전투 수행이 가능한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박 웃음을 지은 그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며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의 한국 관계자들은 오히려 중동인의 열렬한 반응에 당황했다고 하죠. 이집트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한 한국의 K2 전차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사시 K2 우표는 파워팩 문제로 인해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호쾌하게 K2 전차를 모두 구입하겠다고 밝혀 K2 흑수출의 파란불이 켜졌죠. 이집트 방위사업부는 한국 방위사업청과 만나 K2 블랙 팬서 전차 구매에 관한 실무 협의에 나섰고, 모하메드 이집트 국방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K2 불전차 공동 생산은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이집트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인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전동차 수출은 물론이고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에너지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게 마음을 연 이집트는 방산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결정적으로 이집트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은 K9 자주포의 화력과 K2표 전차가 보여준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도 국방에 관해서는 까다로운 이집트는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보고는 한국의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중동 무기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 되어 육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집트는 중동 내에서도 군사강국으로 많은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이집트를 보고 무기를 살 정도로 이 대국가들 사이에서 이집트의 감시관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런 이집트의 낙점을 받은 K2교는 이집트만이 아니라 UAE와 이란, 이라크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역시 관심을 보이며 화력에 관심 많은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개발자인 현대로템에 문의를 넣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드넓은 사막에서 싸워야 하는 전장 특성상 현역과 치장물자를 합쳐 총 4,3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국가인데요. 주력 조창인 레이원 전차 1,360대와 M60A3 1,7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60A3가 노후화되어 규정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죠. 이집트는 1,700대에 달하는 M60A3를 차례대로 폐기하고 이 자리를 한국 K2표 전차로 채울 생각입니다. 원래는 러시아산 T9MS 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계약까지 맺었지만 한국 전체를 보고 마음대로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만 역시 한국 K2 흑표 전차에 매료되어 비공개 테스트를 치르고 1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랍스푸트니크 뉴스에 따르면 차세대 전차도 이 프로젝트에서 현대로템의 K2표가 최종 공급 전차로 낙점을 받았다고 하죠. 카스피해 주변에 위치한 중동 국가 아제르바이잔 역시 K2 흑표 전차가 보여준 파괴력에 감탄해 100대를 선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러시아 매체인 노스미는 잇따른 한국 전체의 계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한국 전차가 기존 전차 선진국들을 차례로 밟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중동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계약 소식에 즐거워하던 한국은 또 하나의 기쁜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바로 폴란드까지도 한국 K2 전차 수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폴란드가 K2 전차를 수입하겠다고 한 것은 오래전입니다.
2018년부터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에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을 들러리 세우고 다른 전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폴란드에서 노후화 전차를 교체하고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하면서 긴급하게 미국 전차인 에이브람스 290대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력 보강을 위한 빠른 교체이며 향후 사업을 통해 차세대 전차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죠. 폴란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한국 케이트 배를 염두하고 기술 이전과 생산 대수와 관련해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 수출을 위해 정부의 요구 조건을 전부 맞출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3단계 생산 방식을 제안해 폴란드 정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폴란드 버전으로 만드는 케이트 전차는 중량이 더 나갈 것이며 보기른 한계와 유압 완충 장치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죠.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사용해 전투원의 생존력 강화까지 달 것이라고 말하며 현대로템은 폴란드 정부가 요구한 공격적인 형태의 전차 모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케이트 전차가 폴란드에서 모습을 비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폴란드 수출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역시 차후 전차 사업을 위해 사업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폴란드 케이트 전차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의 스케이트를 수입한다면 이들 국가들도 자연스러 한국산 전차를 수입하려고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수입할 수도 있고 러시아에서 생산한 폴란드 버전 케이트를 이들 국가가 수입할 수 있어 어찌되었든 한국산 전차가 유럽 대륙에 널리 수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세계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선전포고와 미사일 포격으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반기를 드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기세인데요. 발트 3국은 물론이고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가혹한 제재를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공격적인 침략을 가하자 이제는 서방 국가들도 본격적인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역시 러시아의 위협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닐 뿐더러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 침공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하루빨리 병력 충원을 하려는 것이죠. 3세대 최신 전차는 강력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K2 별을 선택하려는 것은 폴란드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도 K2NO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 성능 좋기로 정평이 나있는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대결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레오파드 전차의 현대 가격은 대당 하나로 400억 원. 현대로템의 K2NO는 대당 150억 원으로 레오파드 전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노르웨이도 전쟁의 포화에 노출되어 있기에 빠른 병력 충원이 중요한 시기에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한 화력을 뽑아낼 수 있는 한국 전차가 유력하게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새 KT가 중동을 넘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 무기로 활약하게 된 것이죠. 러시아 역시 한국 무기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K2의 선전에 여러 러시아 군사매체는 물론이고 주요 전문지까지 한국 광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으며 러시아 주력 전차와의 비교도 했는데요. 러시아 유력 매체는 심지어 나토의 1급 기밀인 흑표 전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러시아가 유럽과 상대했을 때 가장 껄끄러운 전차가 한국 전차임을 명시했습니다. 기사에서 주목한 부분은 60 이하의 무게로 화력과 기동성을 확보해 첨단 전투에 있어서도 러시아와 상대가 가능한 K2 전차의 가성비 부문이었습니다. 서스펜션 장치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하면서 협공 지역에서 숨어서 발사가 가능하며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 유럽의 산악 지형에서 K2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한다면 러시아가 매우 까다롭게 대처해야 할 수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아르마타와 맞상대했을 때 아르마타가 불리하다는 의견까지 내비쳤죠. 무게면에서 K2 전차에 비해 무거운 아르마타는 유럽 지형에서 싸울 때 K2 전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역시 껄끄러운 상대가 될 한국 전차의 주목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불러 K2 전차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그 명성을 떨친 한국의 K2 전차. 심지어 푸틴까지 까다롭다고 하여 생각할 정도로 최강의 전차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앞으로도 K2 전차가 방산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기여하길 바라며 한국 방산이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승해주셔서 감사합니다.